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예상 체결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하락 반전된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하락하면서 2605.0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0.39% 내려가면서 920.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목요일에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의하면서 살펴봐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레지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보호회로 및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이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높은 그 삼성전자를 통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요. 이에 그 소형 그 2차 전지 보호회로 등의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카메라 모듈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기준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 앞으로 이제 고객사 그 내 점유율 확대 및 그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 감소도에 힘입어서 실적 회복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의 실적이 좀 좋아진 만큼의 2분기도 좀 더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그 주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동사가 그 지난 5월 이후로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6월부터 조정을 받고 재차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통해서 이끄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계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팩 사업 부분이 2022년 그 10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 1분기만 40억 원 정도의 이제 수출과 내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430억 원에서도 그 수출 내수 역시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430억 원에서 136억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수치가 찍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분기에 대한 그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징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파워로직스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7,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6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오늘 뭐 반정민 소장이 처음에 파워로직스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분기 실적 쭉 보니까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지난 분기부터 좀 돌았고, 금년도도 뭐 이익이 좀 날 것 같아서 좀 기대를 좀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그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 피부 미용기기 의료 쪽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나와주는 관점을 봤을 때는 계속 관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도 좀 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그 고강도 접촉 초음파 장비 그리고 고주파 장비 등을 장비 등 피부 미용의 의료기기에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특성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미국의 포텐자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덴서티의 이제 미국 허가에 따른 이러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리니어지에 대해서도 유상 소모품 매출 상승을 통해서 이익 상승기에 대해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레이저 장비의 그 대비의 원가율이 굉장히 좀 낮은 장비로서 주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높은 수익성이 사업 모델로서 이제 좀 영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결 그 매출액 기준으로 80% 이상이 그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와 아시아 쪽에 대리점 및 그 당사의 해외 법인량의 매출이 굉장히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포커스가 국내 쪽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해외 쪽에 많이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내년 1분기 그 포텐자라는 제품이 있는데, 중국의 그 포텐자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하이프 시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허가에 따른 허가가 된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추가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그 해외 쪽에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 상승세가 나와주는 만큼 이 기업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600원인데 일단 11,600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도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11,6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인데 사실상 전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던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장초만에 조금은 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워로직스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예상 체결가 어떻게 시작될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28% 하락하면서 71,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8%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0.77%, 0.13% 하락할 것으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저희 5위부터 6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0.44%, 그리고 현대차 0.25%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2.16%,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하방이 조금 더 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그간 상승분이 높았었는데요. 1.6% 상승분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49만 1,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었죠. 포스코 퓨처엠 3.13%, 저희 1부터 저희 10종목까지는 코스피 1위부터 12종목까지는 가장 낙폭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6만 5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 그래도 에코프로 BM 3.74% 역시나 하락할 것으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분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에코프로 역시 2.4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 선은 지키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00%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NF가 1.43%,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78%,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유일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저희가 예상 체결 지수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 뚜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등락률이 좀 엇갈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개별주 내에서 명암이 뚜렷하게 보였었는데요. 그동안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상승분을 반납했었고 또 보합권을 유지하는 종목들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 한번 이제 뚜껑 열어봤으니까요. 이제부터 저희 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2,594.8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파란불 켜면서 하방 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0.59%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918.28포인트에서 하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내내 지지부진할지 혹은 반전의 기미가 있을지 저희 개장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저희 삼성전자는 0.84%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1.43%, 그리고 LG화학은 0.00%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기전자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분을 조금 더 상승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0.7% 하락하면서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89%,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1% 하락하면서 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역시도 지금 4% 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하방이 더 크게 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업종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에코프로 5.12%, 에코프로 비해 5.12%, 그리고 에코프로가 3.3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분이 높았었던 에코프로 그룹주인 만큼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래도 고점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률은 아닙니다. 이 부분 끝까지 참고하셔서 어떻게 투자 판단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 업종 지금 하락폭이 조금씩 더 열려가고 있습니다.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낙폭을 보여줬었던 만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HPSP 1.69%, 그동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서서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노공업은 2.18% 하락했습니다. 심텍 0.84%, 그리고 동진세미캠 1.12%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오락문화 업종 역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락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지금 0.9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55%, SM은 1.02%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코스닥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개발, 알테오젠 0.83%, 그리고 전문기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지금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 코스피 코스닥 개장하면서 업종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 흐름 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 0.88%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팔기 시작했고요. 비차익으로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비차익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해외에 있는 펀드나 기관들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펀드들은 주문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주문을 이제 체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초반부터 갈 거냐를 미리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은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늘같이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따라가시는 게 맞죠.
그런데 프로그램 매물에 맞아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장 중반, 후반 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유념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코스닥 프로그램으로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448억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장초반은 290억, 기관도 286억, 뭐 개인만 나홀로 코스피, 코스닥을 다 사들여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으로 좀 먼저 볼까요?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0.7%, 하이닉스 마이너스 0.6%.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죠. 그런 것도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막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장초반에 약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어제 뭐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1.5% 내려가지고 50만 원을 다시 내줬네요. 포스코 퓨처엠 5.1% 이렇게 내려왔는데, 소장님, 이 포스코 그룹주 말이죠. 최근에 상당히 강했잖아요. 2차 전지 밸류데이 한 다음에 주가가 아주 모멘텀이 좋았고, 포스코 홀딩스 다음 월요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오늘 금요일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인데 마이너스 5%까지 이제 빠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슈가 나왔던 거지. 그 양극재 수출액이 4개월째 하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분기 때 이제 양극재에 대해서도 금액에 대해서 뭐 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대한 지금 기사나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그 이슈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양극재나 이런 쪽의 시장이 계속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심지어 개인 투자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또 추가적인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그 숏 스퀴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업 중에서도 좀 특징을 보자 한다면은 그 포스코 DX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좀 하기 위한 뭐 이슈가 나와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포인트는 잠정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2분기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137%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2차 전지 설비에 따른 굉장히 좀 수요가 좀 급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좋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이전 상장에 대한 추진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나와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쪽의 사업적인 부분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그 AI 쪽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은 또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 포스코 DX가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들은 제가 보기에 등락폭이 좀 많이 클 수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그 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최근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제가 어제 시가총액 종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더해보니까 66조나 돼요. 66조. 이게 보면은 코스피로 치면은 SK 하이닉스 3위인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낮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좀 높아요. 야, 66조까지 시가총액이 왔는데 개인들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에코프로 BM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좀 따져보자면 카카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그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좀 크게 조정폭을 보이는 것이 뭐 코스피에 대해서 이전 상장에 대한 뭐 이슈가 나와줬긴 했지만은 사실상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밝혀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좀 실망감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한 번 정도 거쳐진 것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 이제 보도냈던 내용 중에 그 양극재의 수출액의 사결제 하락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그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도 괜찮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상태는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전일 그 전환사채권 그 발행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를 좀 냈습니다. 그 가격대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의 현재 주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에 대한 특성을 봤을 때는 좀 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겠고요. 여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 진입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에코프로 BM은 아마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숏을 쳐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숏 친 사람들이 비싸다고 계속 이렇게 숏을 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숏커버가 더 나오면서 주가가 더 뭐 한없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주가가 좀 멈출 텐데 아직까지는 사줄 사람이 있는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숏스퀴즈는 계속 좀 어느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 그 추가적으로 2차 전지 ETF가 이제부터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ETF 자금을 가지고 매수세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공매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버티는 데 굉장히 좀 성공을 한 케이스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ETF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하면은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숏스퀴즈 사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양극재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에 반영된 것은 그 수치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번에 시작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시켜준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제가 좀 바라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사실상 리포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오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좀 자신 있게 의견을 내주셔야 좀 어느 정도의 이 투자가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형태를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면서 좀 주가에 대한 좀 투자 심리를 좀 많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금융업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러한 보고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FOMO 뒤처지면 죽는다. 나는 뒤처지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저거 사니까 친구가 사니까 친척이 사니까 사고 싶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저녁 뉴스 보니까 말이죠. 금양 주가 너무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거 뭐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지금 관련해가지고 매출 거의 없는 이런 회사가 주가가 20배가 넘게 올랐다. 이런 뉴스가 저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금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저평가냐 뭐 고평가냐 이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찍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망치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가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전 거래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LNF도 지금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계속 순환적인 흐름들이 양극재 쪽에서 굉장히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성장세에 따른 반응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잘 버텨주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개장됐는데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좋은 투자 하실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저희 개장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면 살펴보면서 개장 특징주 코스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금양, 네이버 이렇게 5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성일하이텍, 그리고 하이버전 시스템, KN솔, 파인티, FS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개장 특징주 5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선 금양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순환매에 따른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라면 모를까 신규 관점에서는 굳이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양 같은 경우에 원래는 발포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매출이 전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떤 기대감으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탄탄하고 실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양을 현재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뭐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에도 그렇게 좀 비약적인 어떠한 성장세를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영업이익 적자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사실 어떠한 그 성장성에 비례했을 때 어떠한 그 이제 주가는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뭐 3,000원대 주식인데 현재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네, 고평가돼도 너무 고평가된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큰 우량주, 대형주들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금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양, 지금 2차 전지 테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분을 넓혀갔는데 지금은 상승을 멈추고 4%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원 선 이하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양은 관망세를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도 그럼 볼만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직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폐배터리
쪽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고점 대비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핫했었죠. 네,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현재 뭐 소재에서 네, 배터리 관련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섹터만 좀 보시기보다는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네, 옮겨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네, 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성일하이텍 아직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개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지금 5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저희 지금 성일하이텍이 10% 넘는 상승폭, 지금 1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PNT가 1.95%, 그리고 FST가 1.33%, 하이비전 시스템 6%, 그리고 KN솔이 1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성일하이텍 일단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배터리 사업에 또 진출을 하고 있고 지금 핵심 기술을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 생산량이 결국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떠한 폐배터리도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40년까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폐전기차만 4,200만 대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 폐배터리 시장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소재주 쪽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소재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에서 파생되는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역시도 지금 기대되는 어떤 성장성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이제 실적은 사실 작년 대비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또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15만 300원대에서 뭐 13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흔들리더라도 분할 매수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성장성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선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고점 부근인 18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고점 기준으로 18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증시 9 두 번째 코너죠. 따라가 말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따라갈지 혹은 이 종목 이제 말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할 첫 번째 종목은 NBT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네, 우선은 어제 이제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좋은 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NBT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중장기적 성장성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투자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NBT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그리고 에디슨 오펄 등 이런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톡과 또 단독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홈쇼핑 각종 이제 다양한 또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 무료로 포인트를 지급을 받아서 뭐 쇼핑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MBT의 어떤 매출액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또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한했다면 지금 현재 해외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도 또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연간 매출액이 최소 3천억 원 이상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MBT의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고객사의 어떤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가 한 1억 8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 MB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독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성이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토스라든지 네이버 등 그리고 이제 국민 앱이 있죠. 네, 카카오톡 역시도 이용자 수가 4,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뭐 국내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매출액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전부 고공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출액이 약 1,000억 수준인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5천억대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닌 장기적인 어떠한 실적 성장을 좀 바라고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 가치가 13,000원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괜찮습니다. 9,200원 이하대면은 분할로 충분히 좀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봐라 첫 번째 종목 NBT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 현재가 9,200원 이하라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종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톡과 관련된 그런 기사, 이슈도 함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라가봐라 두 번째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니언스입니다. 자, 지니언스. 이 종목은 따라갈지 말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3, 4월일 동안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보다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가 조정까지 감안하시고 이 종목도 좀 분할 관점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안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NAC 그리고 EDR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뭐 병원이라든지 관공서 쪽에도 계속해서 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C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거의 퍼센테이지로 치면 70%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NAC 제품에 대한 어떤 침해 사고 이슈가 또 있었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딱히 이렇게 고객사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도 지금 없을 뿐더러 또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주주 가치를 또 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보려면 결국에 이제 모든 종목은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올해의 전체적인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3% 늘어난 한 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0%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3% 성장하는 만큼
만큼 굉장히 이제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시대가 갈수록 해킹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뭐 국내 굴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맥 OS에 현재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또 심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은 점진적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밝기 때문에 이 지니언스의 전체적인 어떤 전망도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2, 3년 동안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4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4년까지 봤을 때는 한 600억 원대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봤을 때는 한 700억 원대까지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매수가는 이제 15,000원 이하대 지금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 17,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아 두 번째 종목 지니언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안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 성장세가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일 내내 사들이고 있습니다. 8거래일 내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크게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게 너무 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종목들, 특히 뭐 이제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4,530원대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좀 올라온 게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바닥권에 또 1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 비중을 다 실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1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면 차익 실현 욕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5,000원 그리고 12,000선까지 내려오더라도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따라가 말아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세요. 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엔데믹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이 그렇게 크게까지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제주항공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이제 시즌이 실적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에 2분기, 3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이런 LCC 저가 항공사죠. LCC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을 최선호주로 뽑는 이유는 탑승객 수가 가장 많이 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재 누적 탑승객 한 1억 명 정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3년 상반기에만 거의 한 420만 명을 또 수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항공기가 좀 부족하게 되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티켓에 대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생각보다 수익성 회복이 그렇게 크게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00억 원대였죠. 그래서 2분기는 조금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0억 원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또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행
여행 산업에 대한 수요는 3분기가 가장 최성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여름휴가를 가장 많이 가다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증대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제주항공의 주력 노선을 보게 되면은 제일 가까운 이제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엔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 하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 이맘때쯤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지금 100에서 75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유가 하락은 결국에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의 사실 가장 큰 메리트는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2019년 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 사실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행객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올해부터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73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원 이하대면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를 우선 전고점을 넘어서 18,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봐라 마지막 종목 제주항공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15,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18,0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엔데믹 이후에 항공주 바로 다음에 면세점, 면세점 다음에 뭐 주류나 화장품 이런 턴이 보통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항공 가운데서 LCC와 대형 항공기에서는 LCC를 조금 더 주력해서 보시는 걸까요? LCC가 일단 여행객 수요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물 여객기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마냥 이 여행 수요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형 항공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죠. 이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혜를 봤던 이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택배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이제 화물 운임에 대한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가 비용 항공사보다 훨씬 더 수익성 개선을 크게 좀 이뤘던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여행객의 이제 비중이 거의 80% 이상, 여객기 수요가 이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수혜를 오히려 대형 항공사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LCC 저가 항공사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봤을 때 지금 대형 항공보다는 그동안 많이 아쉬웠었던 제주항공을 좀 LCC 항공사를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주항공 매수가 15,000원 이하, 목표가 1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주항공 분위기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14,740원 선에서 1.73% 상승하면서 개장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럼 제주항공 말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 LCC 종목 중에 제주항공 말고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또 대박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는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중심을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티웨이 그리고 진에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항공 역시 대표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이제 제주항공을 꼽은 이유는 결국에 이제 탑승객 수요가 가장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저가 항공사의 어떤 대장주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루두루 좀 다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후 마지막 코너 따라가 말아 시간 세 종목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MBT 그리고 지니언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 인사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인플레 완화에도 하락 출발. 지금 분위기가 팔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후장도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파워로직스와 제이시스 메디칼을 꼽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따라가 말아 시간에는 MBT와 지니언스, 제주항공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세 종목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 종목들까지도 꼼꼼하게 앞으로도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8, 증시9 여기서 시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로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들 말씀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